오늘은 삼국지 최고의 맹장 10명의 랭킹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일신의 무용만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보여준 전투력과 임팩트, 당대인들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전장에서의 전투력을 높게 반영했기 때문에 전장에서 직접 적군을 파괴하는 공격자 유형들이 유리한 판정을 받았고, 주군을 지켜낸 것으로 무용을 발휘한 조운, 전이, 허저, 주태 등의 수호자 유형들은 다소 순번이 밀렸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조이는 위나라 최고의 장수라는 상징성을 온몸에 휘감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실 조이는 군사지휘력보다도 일신의 무용이 더 돋보이는 맹장인데요. 외정사령관으로서는 주유와 유비에게 결국 패해 남군을 내주고 후엔 관우에게도 번성을 내줄 뻔했던 것을 보면 연희에서의 과소평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다소 과대평가가 가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전장을 휘저는 장수로서의 조이는 최상급이 맞다고 보는데요. 조인의 엄청난 전투력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남군 공방전 때입니다. 수십 명의 병사만 데리고 적군을 유린하며 포위된 아군을 두 번에 걸쳐서 구출했던 일화였죠. 주변에선 고작 수백 명의 병사를 잃어봤자 큰 손해가 아니니 포기하라고 했는데 조인이 이 의견을 물리치고 끝내 구출해 돌아왔으니 이에 탄복한 진교가 하늘이 내린 장수라고 경탄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장수, 천인이라는 폭풍간지의 칭호를 들고 있는 조인이 10위였습니다. 방덕은 정사에 몇 안 되는 적장 참살 기록을 보유한 맹장으로 평양전투 때 마초의 휘하에서 선봉장으로 활약하며 적들을 대파하고 적장 곽원을 직접 참살했다고 합니다. 곽원은 실제 행적만 보자면 알량과 문추를 뛰어넘는 원소군의 또 다른 맹장으로 그의 위세가 관서 전체를 진동시켰다고 할 만큼 조조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이런 적을 직접 죽인 후 훗날 번성에서 관우와 대치할 땐 관우의 병사들이 모두 그의 용맹을 보고 겁을 집어먹어 백마장군이라 불렀다는 것을 보면 맹장으로서 방덕은 자신이 상대했던 관우와 비교해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궁술에도 능해 번성에서 관우의 이마에 활로 헤드샷을 날려 관우를 사살할 뻔하기도 했죠. 개인의 패기나 용맹뿐만이 아니라 무예 전반에 능했던 클래식한 올라운더 맹장 방덕이 9위였습니다. 황충은 유비의 최전성기 시절 가장 화려하게 폭발했던 맹장으로 그의 초기 활약은 창렬에 가까운 촉서의 분량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사실상 유일한 활약상이었던 한중 공방전 하나만으로 삼국지를 대표하는 맹장 중 하나로 손꼽기에 충분한 임팩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사에 따르면 황충의 용맹은 3군의 으뜸이었다고 하며 이 격찬을 증명하듯이 한중 공방전 때 미칠 듯한 공격력으로 총사령관 하후연을 참살했습니다. 이때의 군공만으로 비교적 신참이었던 황충은 관우, 장비, 마초와 대등한 사방장군에 임명되었고 정사의 저자 진수는 황충을 한고조 유방의 대표적인 맹장, 관영에 비견하며 매우 높은 평가를 내렸죠. 물론 황충의 급격한 승진은 군공만 있으면 관우장비급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프로파간다에 가까운 느낌도 있습니다만 한 번의 싸움으로 적군의 최고 상장을 참살한 군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가히 유비가 써본 창들 중 가장 날카로웠던 황충이 팔이었습니다. 손책은 말이 필요 없는 정사의 대표적인 맹장 중 한 명입니다. 손책은 깡패 같은 공격력으로 강동 일대를 폭거에 가깝게 유린했고 마찬가지로 맹장이었던 태사자와 혈투 수준의 일기토를 벌였으며 강동평정 당시 장사로 유명했다던 엄효를 투창으로 꿰뚫어 죽이는 등 그야말로 통제가 불가능한 짐승에 가까운 맹장이었습니다. 리틀 항우라는 뜻의 소패왕이라는 칭호가 손책에게 붙었던 것을 보면 그가 당대에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물론 항우의 거병지와 동일한 강동이라는 지역 특색이 적용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인지 연희에서는 아예 우미라는 장수가 손책의 옆구리에 짓눌려 질식사하는 엽기적인 일화도 창작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버지를 닮아 상당한 임팩트를 보여준 손책이 7위였습니다. 정봉은 문왕과 더불어 삼국지 후반기 최강의 전력으로 일컬어지는 존재입니다. 정봉은 젊은 시절부터 감령, 육손, 반장 휘하에서 선봉장으로 활약했는데 매번 적장의 목을 베고 군기를 탈취해 돌아왔다고 합니다. 거기다 위에서 도주하여 오로 망명한 문음을 구하기 위해 단기로 위나라 추격대에 돌진하여 적병 수백 명을 죽이고 군기를 빼서 귀환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군기는 부대의 상징이라 이걸 따로 관리하는 아문장이라는 군직까지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시되는 물건이죠. 그래서 아문장은 지휘관의 측근 중에서도 측근입니다. 이런 군기를 탈취당했다는 건 부대가 아예 깡그리 개박살이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에게 사실상 부대가 괴멸을 당한 셈이니 손책과 감령을 넘어 오나라 역대 최강의 전력이라 평가했던 삼국전투기의 표현이 과언이 아닙니다.
공손차는 삼국지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맹장형 지휘관들 중에서도 특히나 무용이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그의 기록들은 총사령관 편에서 밝혔듯 판타지 같은 전공이 많은데요. 100명으로 유우의 10만 대군을 유린하고 이를 와해시킨 것, 2만의 기병으로 30만의 황건적을 갈아버린 것, 단기로 양끝에 날이 달린 쌍날창으로 수십 명을 참살하고 포위망을 뚫어버린 것 등 연희에서나 나올 법한 기록들이 정사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육도에 따르면 고대의 기병은 보병의 10배 정도의 가치를 지니던 병종이었죠. 공손찬의 판타지 같은 무용담이 실려있는 것에는 타 지역보다 군마 양성이 훨씬 유리하던 하북의 지형적 이점이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의 깡패 같은 전투력이 설명되지는 않겠죠. 북방 이민족들을 걸리는 대로 거의 학살 수준으로 무참하게 때려잡았던 삼국지 전반기 최강의 맹장 중 하나였습니다. 여포는 연희의 최강자로 유명합니다. 비록 정사의 여포가 연희처럼 절대적인 포스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혼자의 힘으로 전황을 뒤집는 것이 가능했던 어나더 레벨의 맹장인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정사 기록을 보면 연희가 막 지어낸 것은 아니라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걸출한 맹장으로 이름 높았던 곽사를 손수 일기토로 패배시키고 소수 병력으로 장현의 수만 군사를 갈아버리는 등 여포가 괜히 여포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게 왜 정사에 있는 건지 모를 기록도 하나 있죠. 바로 원문사극 1화인데요. 유비와 원술의 싸움을 중재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창끝을 화살로 쏴 적중시킨 일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여포에게 하늘이 내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당시에 얼마나 경악스러운 임팩트를 남겼던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왕은 삼국지 후반기의 독보적인 최강의 맹장이며 개인의 무용만 놓고 보면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서 1위를 다툴 만한 인물입니다. 문왕은 관구검의 난때 단기로 수천 명의 적군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100여 명을 죽이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걸 6-7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군은 공포에 질려 문왕을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고 하죠. 이게 정사에 실려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정봉과 더불어 삼국지 후반기에서 판타지 감성을 유지시켜준 문왕의 무용은 여타 맹장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정봉이나 공손찬 등이 하던 저 무쌍나무를 무려 한 번의 싸움에서 6-7차례 반복했다는 기록이 문왕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연희에서조차 조은의 재림으로 수식해졌던 문왕이 3위였습니다. 관우는 다짜고짜 적진 한복판으로 돌격해 적 총사령관의 목을 딴 신화의 주인공으로 이 한 번의 전공으로 정우의 자기를 수여받았을 정도로 당대에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이에 적장 중 아무도 관우를 대적할 수 없어 포위가 풀렸을 정도로 관우의 포스는 독보적이었으며 이 기록을 증명하듯 정사 곳곳에서 관우의 용맹함을 칭송하는 화려한 격찬들이 나타나죠. 항우의 전용 칭호였던 만인지적이라는 평가, 관장지용으로 불리며 위진남북조에서 맹장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던 것 등 당대 관우의 위상은 세계관 최강자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물론 이런 화려한 격찬에 비해 부실한 전적이 늘 그를 평가할 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최고의 명장은 아니어도 최강의 맹장이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평가는 장비도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요. 장비는 군을 지휘해서 적의 상장을 대파했던 지휘관으로서의 전공은 남아있는 반면 일신의 무용을 증명할 만한 기록은 없습니다. 장판파에서 다리 끊어놓고 단기로 조조군을 압도했다는 기록은 포스가 넘치긴 한데 이걸 맹장으로서의 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장비는 이번 랭킹에서는 논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관우는 또 이런 만인지적으로서의 무용을 보여준 전공은 남아있는데 장비처럼 군을 지휘하여 적의 상장, 아니 상장이 지휘하는 게 아니더라도 적군을 격파한 기록이 없죠. 그래서 지휘관 순위에서는 관우가 빠졌고 맹장 순위에서는 장비가 빠졌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대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려는 일신의 용맹만으로 국가 단위의 공포심을 유발한 살아있는 자연재해 같은 맹장으로 이미 너무 유명해진 800명 대 10만 명의 합비의 신화는 이게 왜 정사에 있는가 싶은 신기한 전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려의 맹장으로서의 진가는 그 뒤에 벌어진 2차 전투에서 나오는데요. 감령, 여몽, 능통, 서성, 송겸, 진무 등 오나라의 내로라 하는 올스타 맹장들이 모두 모여 있었는데 장려 하나를 막아내지 못하고 아주 개같이 박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무는 전사했고 능통은 부상을 당했으며 서성과 송겸은 공포에 질려 도망친 데다 군주인 손권마저 직접 활을 쏘며 포위망을 뚫어야 했으니 당시 상황이 오군 입장에서 얼마나 끔찍했을지 짐작이 가죠. 혼자만의 힘으로 적군을 갈아버린 맹장들은 장려 말고도 많지만 감령,
여몽을 필두로 일국을 대표하는 최상급 무장들까지 모두 모여있는 올스타 라인업을 싸잡아서 깡그리 아작을 내버린 건 장료가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오나라에서 장료의 이름은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고, 이때 영혼까지 털린 손권은 장료가 병에 걸렸을 때도 그를 매우 두려워했죠. 아예 장료의 이름만 들어도 울던 어린아이들이 울음을 그치는 무슨 설화 속 귀신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으니 장수 하나가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렇게까지 범국가적인 위명을 떨친 사례는 장료 외에는 전무합니다. 그나마 화하를 진동시켰다는 관우와 관서를 진동시켰다는 곽원 정도가 비슷한 임팩트를 보여주었는데, 관우는 수재의 덕을 많이 받고 곽원은 하필 방덕에게 직접 목이 따이는 바람에 장료에 비해서는 다소 밀리는 인상입니다. 여하튼 재앙 같은 맹장이었던 장료가 삼국지에서 제일 가는 맹장 1위였습니다.